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큐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루닛도 그랬고요. 유진로봇, 로보티즈,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 미국 대선 이후부터 살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였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수익도 꽤 잘 났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그런 종목들을 보유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의 희비가죠. 왔다 갔다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건 상당히 좋고요. 안 좋은 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언제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하더라도 안 좋은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지 마시고요. 나의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회전율을 높여가는 쪽으로 연구를 좀 계속 진행하셔야 됩니다.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내가 회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하나 더 있네요. 레몽레인도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내버려 두고 드리블해서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수익 실현하고 싶은 분들 수익 실현하고 가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새롭게 우리가 공략할 종목들,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제가 리포트를 또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또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잡으시는 분들은 또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관련된 종목들,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종목들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조금 투자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매각까지 가는 이슈까지 갈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 때문에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고 간다고 하면 실적이라고 그러면 지금 부분에서는 좀 네거티브하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필두로 해서 두루두루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시면요. 좋아요, 구독 플러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포트 나온 내용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한 것에서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그렇거든요. 상반기 실적 감소 예상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한 세계 증권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최근에 보면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실적을 가지고 여러분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요. 이 종목 갖다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손절각이었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각까지 나는 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를 또 해줄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평균 매수 단가 낮춰놓은 상태에서 매각 이슈나 이런 것들이 딱 떨어졌을 때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는 이런 요소들은 상당히 또 파워풀하거든요. 이게 투자하는 관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원래 투자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매각까지 갈 때까지 가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해서 앞으로 내년도 실적이나 전망 사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 자체가 파운드리 쪽에서 사용하는 것들인데 삼성 파운드리가 어때요? 약간 축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HBM 관련된 쪽을 더 많이 투자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금 요 상반기 실적 감소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대해서는 매출이 계속해서 유지될 거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저 HPO 고압 산화공정 신장비라고 합니다. 요거 지금 퀄테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완성되면 또 주가가 올라갈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각 이슈하고요. 또 내년도 또 전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서 조금 길게 보고 가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매수하셨다 그러면 아마 33,000원 이 정도 수준에서 아마 초도 물량 들어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래쪽 어딘가에서 분명히 어때요? 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서 평단 조절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60일 이동평균 한참 아랫단으로 훼손할 만한 사유가 지금은 많지 않아요. 일단 특허 소송 문제 다 끝났고요. 지금 진행하는 게 11월 말이죠.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정도에 지금 매각 협상 우선 대상자 지금 선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뉴스로 해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체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하는 포인트가 두 가지다. 근데 두 가지 다 제가 볼 때는 짧게 보지 마시고 조금 길게 보고 가셔도 괜찮은 지금 상황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실적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포인트 잡으시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리포트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조금 4분기 이제 어쨌든 성수기 돌아오는 거 중국 BOE 관련된 매출 들어오는 거 그거 생각했는데 매크로가 좀 안 좋아 눌렸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원래 주가라는 게 그렇죠. 쭉 내려오다가 커버링 들어온 듯이 하고 눌렸다가 다시 잡히는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저점보다 여기 저점이 높으면 되는데 실제로 다 그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 점을 좀 생각을 좀 해주시게 되면 여기 어딘가에선 여러분 양봉 들어올 때는 또 매수를 좀 해주시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좀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그 실적이 나오는 게 1월 달쯤 되는 거니까 12월부터는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뭐 연말에 항상 주가가 조금 같이 상승해주는 그런 요소. 그리고 뭐 전 고점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잖아요. 파생 상품 거래 손실도 회복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도 그 덕분에 흑자 전환이 좀 됐다. 사실 전반기에 이 주가 하락할 때는 파생 상품도 손실이 발생이 됐다 해가지고 주가가 또 한참 또 폭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저거 누가 투자했냐 뭐 이러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건 매출 나오는 것만큼은 거의 확정 사실이니까 그거 인식되는 내용들만 좀 기다려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실 분들은 선익 시스템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LB 이거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요. 여기도 한번 팡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어땠어요? 여기 눌렸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왔습니다. 그죠? 지금 아마 여기 있는 요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한 구간으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쭉 치고 올라왔잖아요. 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왜냐면 시간이란 타임이 있으니까 이게 내년 3월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생각해보면 여기도 보세요. 자, 하나, 둘, 세 달 이렇게 움직였단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65,000원 뭐 이 정도에서 또 콜 걸어놓고 또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수익 실현했고요. 자, 1조 1번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갖고는 뭐 우리가 그 연초에도 좀 수익을 많이 냈었고 또 지금 와서 또 한 번 수익을 내고 이렇게 뭐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즐겨 나간다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000원 정도에 여기서 6만원과 6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해줘야 된다. 그 시그널을 갖다 우리가 확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겠다. 저는 그런 포인트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볼 때는 한 1월부터 한 3월 요 사이 갈 때까지는 주가는 절대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략 포인트 좀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어제 나온 그 최근에 나온 뉴스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갖고는 일회성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상도 다 돼 있었던 것들이고, 그거 이제 한번 즐겼으니까 다음번 또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내용 기다리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들어올 겁니다. 리가캠바이어 같은 경우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내용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목표가가 최초가 1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목표가 상향한 게 15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가이던스가 좀 있는 관계로 이게 시장 컨센서스잖아요. 그럼 목표까지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좀 늘리기도 하고 더군다나 트럼프에서 이익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 새롭게 뭡니까 등용시키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고 금리도 어떻게 돼요? 인하 분위기가 좀 글쎄요 좀 부정적으로 좀 바뀌었죠. 좀 다음 뭐 12월 달 원래 그 금리 인하를 조금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뒤로 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월 의장 같은 내용들 이런 거 스피치한 내용들도 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쨌든 있으나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부분이 여러 이유로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 그 전에 이렇게 양봉이 중간에 들어온다고 해서 공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양봉이 어때요? 전일 고점을 넘어섰습니까? 안 넘어섰습니까? 안 넘어섰죠. 그러니까 저 양봉은 좋은 양봉은 아니에요. 그 중간 사이에는 끼어들어온 양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이 양봉이 좋은 양봉이냐? 예, 시그널 자체는 좋은 양봉이고요. 완벽하게 양전환하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라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음봉 다음에 양봉 뜬 자리가 어때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다라는 것들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내려왔다 여기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요거 이런 것들 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여러분 양봉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래로 걸치는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걸치는 양봉이 중요한 거라고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하시면서 리가켄바이오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딱 잡았는데 그거 깜빡해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쉬워하지 말고 모니터링 종목 그래서 여러 개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전 중요해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놈 더 가지고 있잖아요. SK바이오팜.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 종목 같은 게 실적 좋죠. 이것도 목표가 한번 보세요. 여기 딱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윗전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지금 어때요? 여기 양봉은 어떻습니까? 이게 위로 걸쳤습니까? 아래쪽으로 걸쳤잖아요. 종가 기준이. 그 점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적어도 양전환 그러면 여기 지금 이날 첫 번째 양봉은 좋은 건 아니고 두 번째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전일 양봉보다 윗단으로 올라갔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여기 두 개 들어왔다고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덤비시면 별로 좋은 시간은 아닐 수 있는 거지. 다음은 몰라요. 네,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이 돼 있고 습관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실적이 나빠요? 가이던스가 나빠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미국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차익물 나올 때 눌릴 때 확실하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지금 12만원 정도에서 눌렸다고 그러면 이제 23%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젠 좀 들어올 때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저기 221 이평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이거 훼손하고 들어가면 이제 스트롱 바이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책적 이슈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중에는 또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막판에 한 번 더 피날레 날려주는 한 2주 정도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직은 뭐 매수는 못하긴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한번 모니터링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전기 같은 경우는 다른 거 보시지 말고요. 이 수주 잔고만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라고요? 요겁니다. 요 기대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앞으로도 수주 잔고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공장도 증설을 하잖아요. 제2공장도 만들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요 구간에서 수익을 또 짭짤하게 냈던 종목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즐기지 못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봉 들어온 거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어때요? 이건 좀 미련한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요. 여기도 그렇죠? 예, 이게 좋은 양봉은 아니죠. 자, 위로 치려면 제대로 쳐야 되는 것들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도 지금 빌빌하잖아요. 아직은 시그널이 명확하게 들어온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어디쯤에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더 좋겠죠. 저 윗단에서 시그널 들어오면 뭐 잡아줘야죠. 만약에 저게 종가 기준이 오늘 지금은 음봉이긴 하지만 저게 위로 쳐가지고요. 위로 끝나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3일 전 그저께 음봉이죠. 이 윗단으로 쳐준다 그러면 저거는 매수 잡고 가져야 되는 시그널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게 뭐 급락을 하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몇 번 이렇게 잡아주면서 가겠죠. 자,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저는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시 매크로가 호전되고 시장 환경이 좋아지고 어쨌든 뭐 트럼프가 뭔 짓을 하든 간에 그것들이 다 해소가 되고 악재가 해소가 되고 난 다음에 실적 보고 가는 것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고 뭐 달러 강세한다고 그래서 일진전기가 나쁠 만한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이제 LS엘렉하고 일진전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LS엘렉 쪽으로 제가 조금 중장기를 좀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진전기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저걸 잡아가는 구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제가 놓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또 채팅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도 같이 검토를 해보고 가는 것 이런 것이 서로 이제 호흡이 좀 맞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해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아마 내일이 밤이죠. 네,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건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좋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 거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움직이는 게 다를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합시다.
왜냐면 이건 스몰캡이잖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좀 달라요. 제가 보면 양봉보금에서 하고 뭐 이런 내용하고 좀 다르고, 이건 케이스가 완전히 이게 탁 치고 올랐다 팡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눌린 만큼은 좀 눌린 것도 있고, 자, 이슈가 있으니까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로. 그래서 일단은 내 보유비 중에 한 30%는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해 놓고 위로 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뭐 그건 뭐 홀드하고 가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래로 때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근데 아래도 많이 열려 있진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래로 칠 때도 내가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아래로 친다라고 생각하면 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아래로 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손절치고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손절 라인도 잡지 말고 안 좋은 소식이야라고 나오면 그냥 던져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 두산, 뭐 지금 제가 뭐 제우스 이런 종목들 다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영향을 받는 것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으니까 단기적인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된다. 근데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심각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번 좀 잡아주고 가자. 그래서 때로는 야수의 심장이 또 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죠. 이건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모멘텀 플레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이라크 매출이 인식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는 뭐 분위기는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거 들어온다고 해서 이게 좋은 시그널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엔 요까지만 보시죠. 여기 어디로 들어와 주면 아주 좋지 않게 여기 기다리는 거고는 요 구간에서 기다리는 거고, 그죠? 시그널 쪽으로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보면서 기다려주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그널 아닙니다. 급하게 덤빌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요즘은 시그널 플레이로 가야 돼요. 왜냐면 실적이 좋아도 시그널이 안 좋으면 그냥 가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엄하게 스페이스X 뭐 관련돼서 막 이야기 나오면 그거 관련된 거 주가는 팡팡 쳐버리는데 실적이 좋아도 깔아뭉기는 건 깔아뭉개더라 이런 겁니다. 자, YJ링크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테슬라 관련 또 스페이스X 관련된 그 SMT 장비를 갖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과거 이력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SMT 라인의 20대 장비 중에 75%, 15대를 갖다 YJ링크가 공급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고요. 상장 후에 엄청나게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테슬라 이슈가 있죠. 눌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사이에, 한 달 후엔 또 10% 정도의 보호해서 물량이 또 풀려요. 이게 한 달 후에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딱 12월 가는 한 달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한 달 반은 아니고 정확하게 한 달 정도, 30일 정도 남은 겁니다. 그 사이에 한번 내가 좋겠잖아요. 이게 우상향으로 칠 것 같다. 사실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테슬라 향해서 수주가 더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면 한번 빵 이렇게 치겠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예. 단타 플레이를 좀 하시거나 그런 욕심이 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저점은 맞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건 스몰캡이기도 하고요. 한번 체크업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안내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선택적인 요소입니다. 저한테 나중에 또 이래나 저래나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저 설명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자, 살피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YJ링크와 같은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미 실리콘밸리 입주했다는 소식이 나오죠. 이건 뭐 나라에서 좀 진행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그래서 북미 진출해가지고, 이게 AI 스마트 환경의 정렬 마이크로 LED, 요거는 상당히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팹리스 기술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사실 이때 한번 조금 우리가 즐겼었잖아요. 제가 가끔 뭐 사피엠 반도체 보세요라고 할 때는 이 주가적으로 이렇게 파도를 치고 출렁출렁 하고 나갈 때
여기도 한번 이렇게 할 때가 들어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냄새적인 부분으로 다 잡는 거라서 더 추가적으로 뭐 하락할 뭔가 여기보다는 어때요? 더 하락할 구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게 드리는 건데 한번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야수심자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가끔 짬짬이 소주값 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 가지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소주값 뭐 이렇게 또 취미생활을 위해서 보는 것들은 YJ 그러니까 사피엔 반도체 정도도 해보시면서 가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피엔 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쇼폼도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목표가도 없어요. YJ 링크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딱 가지고 있다 위로 팡 들이면 어떻습니까? 예, 그때 20, 30% 오르면 아니면 15% 올라도야 하루에 급등하면 뭐 8월 25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특별히 눈에 보이는 날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들을 앞으로 며칠 동안은 뭐 내일도 마찬가지겠죠. 모니터링 하는 쪽 위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키어맨이었습니다.